저희 시어머니는 평소 저에게 불만이 많으십니다. 저희는 사내 동기로 만나 결혼한 케이스인데요. 친정이 좀 가난한 편이어서 혼수 등 시어머니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한 채 결혼했는데 사는 내내 이것이 발목을 잡습니다. 문제는 시어머니가 화나면 저에게 폭언을 서슴지 않으셨는데 이제는 저희 엄마에게 전화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라며 대못을 박으십니다. 저희 집도 예전에는 참고 살라고 하시다가 이제는 이러다가 저 피 발라 죽겠다며 갈라서라고까지 말씀하시는데요. 결혼 2년 차고 아직 아이는 없습니다. 폭언을 서슴지 않은 시어머니로 인한 이혼 성립될 수 있을까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고 너무 심하셨네요. 이게 본인 자식이 귀하면 이제 남의 자식도 귀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말씀을 하셨어야 하는데 지속적인 폭언입니다. 이게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을까요? 네, 일단 이제 어떤 표현을 하셨느냐가 가장 관건이지만 네. 일단 모욕죄에 해당하는 표현을 하셨다고 생각을 하고 말씀을 드리면 이제 모욕이라는 것은 그 표현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져서 다른 사람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을 때 모욕죄가 인정이 됩니다. 네. 그래서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그 공연성의 의미가 쉽게 말하면 소문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느냐를 중점적으로 보기 때문에 네. 모욕적인 표현을 들었다는 것이 만약에 두 시어머니와 당사자 사이에 전화 통화라면 좀 어려울 것 같고 그 상황이 좀 다른 여러 사람이 있는 곳에서 이루어졌다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알겠습니다. 자, 시어머니가 좀 도가 지나치셨던 것 같은데 사돈에게까지 전화를 했습니다. 폭언을 했는데 요거는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을까요? 김 변호사님? 네, 이 사연을 보면 예. 이제 전화해서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라고 했거든요. 네. 이 문구만 가지고 보면 이러한 부분은 이제 사실적인 부분이 아니고 자녀 교육에 대한 가치 판단의 부분이니까 예. 명예훼손이라기보다는 이제 모욕죄가 되는지의 부분인데 네. 이제 모욕죄가 성립되는지 봐야 되는데 전화했을 때 두 사람만의 통화이고 이 부분에서 이 모욕이 되려면 공연성이 있어야 되므로 여러 가지 그런 정황적인 사정을 볼 때 모욕이 성립되는지를 검토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결론적으로는 명예훼손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곤란하고 그리고 또 다른 자식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이 문구만 가지고는 모욕죄에 해당된다고 단정을 지을 수는 없고요. 네네. 다른 말 어떻게 했는지 그리고 그 당시에 또 다른 사람도 듣고 있는 사람이 있었는지 그런 거 종합해서 모욕죄 성립되는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만약에 이혼을 하게 된다면 이게 재산 분할 문제가 좀 거론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연 보내주신 내용을 봤을 때는 아직 2년 차시고 결혼 준비할 때 아무래도 신랑 측이 비용 부담을 좀 많이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이런 경우에 재산 분할을 어떻게 진행을 하게 될까요? 네, 원칙적으로 이혼 시 재산 분할은 각자가 그 공동 재산 분할에 형성한 기여도를 가지고 좀 비율을 판단하는데 지금과 같이 혼인 기간이 상당히 짧은 경우에는 네. 좀 특징적인 부분이 해당 실제 그 비율을 재산을 투입한 사람이 조금 특정이 됩니다. 그래서 각자 그 투입한 비용의 상당 부분의 그런 부분이 혼인 기간 짧기 때문에 조금 비율에 있어서 많이 반영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어떠한 그 재산의 기여도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 자신의 노력, 경제적 네. 기여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참 반영을 하셔야 그 비율이 좀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지속적으로 폭언을 일삼는 것을 보면서도 뭐 별다른 방안을 세우지 않는 가족들이 또 문제는 아닐까 싶은데 뭐 남편 얘기는 하나도 없으셨지만 뭐 남편도 뭔가를 좀 중재를 한다든지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 이야기가 없습니다. 만약 아무것도 안 했다면 방관했다라고 죄를 묻고 싶은데 우리나라가 또 방관죄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일단 뭐 이 형사적인 부분은 아니고요. 예. 이 경우는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서 말하자면 정신적 손해배상 그 부분에 이제 책임을 물을 수 있느냐. 예. 그런데 이 경우는 일단 불법행위에 해당되거든요. 시어머니가 한 행동은. 네. 그런데 그럼 시어머니가 한 행동에 대해서 시댁 가족들은 남편들 과연 이 부분 방관 계속 이게 만약 이제 지속적인 폭언인데 그걸 네. 여러 번 보면서도 계속 제지하지도 않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행동을 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이 경우에 책임이 민사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문제되는데요. 예. 우리 법에서는 이제 교사자나 방조자, 방조자 같은 경우는 이제 도움을 주는 경우죠. 네. 그런데 이제 이러한 경우에 이 무조건 방조가 되는 게 아니고 이 시어머니의 지속적인 폭언 등 불법 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 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시댁 식구 중에 남편의 경우가 네.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부는 우리 민법제 826조 1항에 따르면 부부는 동거하며 서로 부양하고 협조해야 한다는 협조, 협력 의무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남편이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되는데 남편이 옆에서 보면서도 그 상황에 대해서 아무런 그 중재라든지 그리고 오히려 부추기는 듯한 그
태도나 제스처를 취했다면 네. 남편도 같이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잘 해결이 되셨으면 좋겠네요.